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젠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가벗고 거울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만큼 우리가 이 정치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자이크와 같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 본회의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선거 제도를,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가가 이 토론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다양성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전문성 있는 정치입니다. 그럼 답이 뭐냐?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대선거구제를 한번 도입해 봅시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좀 늘리는 법입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 받고 공천한 옛날의 관행, 앞번호 받기 위해서 지도부에 무조건 충성했던 관행, 양당체제 기득권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천받을 수 없던 그 관행이 문제이지, 각 지역에, 각 영역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례대표 의원들이 존중하듯이 지역 비례대표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이 존중해 주셔야 다양한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내년 국회 이후에 이 자리에 설지 안 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해보고 싶은 건 지금 이런 국회가 아니라 정말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제가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제가 농개처럼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정은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믿습니다. 낡은 정치를 바꾸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꿔보자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아직 냉소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토론 온라인 생중계의 댓글을 한번 보시면 응원보다 비아냥의 글들이 줄을 이룹니다. 하나 따와봤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그렇습니다. 거대 양당이 누려온 안락한 자리를 스스로 내려올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누려온 것이 권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기나 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4년 전에 저는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관통한 생각 한 가지는 저는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진보이고 저녁에는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역시 아침에는 보수이고 저녁에는 진보가 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분들을 지향하는 그리고 대리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전환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고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바꿔야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희 같은 신생정당이 이 회의장에서 구석대기 한 자리를 얻기에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3%만 얻으면 된다고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당원을 모으고 시도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거래 양당이 모두 그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시킨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저희 당원 모두 할 말을 잃었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결과 저는 위성정당에 몸을 실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떳떳하지 않았고 그리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내에서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자고 이를 악물고 그 선거 과정을 겪어냈습니다. 지금 보면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비를 이겨내고 입상한 원내 현실은 상성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부족하나마 저는 침묵하는 다수를 대표하고 싶었습니다. 파김치 공화국에서 사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주 4일제를 제안했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건들 때는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는 손실보상법을 최초로 제안했고, 외국인들과 이제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해서 외국인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미지근한 목소리는 정쟁의 아수라의 순식간에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거대 양당 중 어느 한쪽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발의도 어려웠고 도저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에게는 좀처럼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은 서로 물어뜯다가도 어느새 서로의 편의를 봐주며 성벽을 더 높이, 더 견고히 쌓아 올리셨습니다. 한 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 저는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차마 한번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결코 새로운 인물을 녹록히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벤처를 꿈꾸는 저 많은 청년들에게 꿈 같은 거 꾸지 말아라, 그냥 2개의 대기업에 입사해서 열심히 충성하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는 시시한 어른이 된 기분, 어쩔 땐 참 더럽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젠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발가벗고 거울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만큼 좀 우리가 이 정치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토론의 핵심은 의원 정수 확대 또는 축소, 중대선거구 제도와 같은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자이크와 같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 본회의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선거 제도를,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가가 이 토론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다양성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을 둘러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한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남성 화장실 4개에 여성 화장실은 1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엘리트 직군도 국회를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서울이고 우리의 관심이 강남 3구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정치와 거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성별, 세대, 직군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더욱 멀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는 전문성 있는 정치입니다. 전문성 없는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메르스 정책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답이 뭐냐? 저는 2가지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대선거구제를 한번 도입해 봅시다. 2번째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좀 늘리는 법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 출신으로 비례대표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 받고 공천한 옛날의 관행, 앞번호 받기 위해서 지도부에 무조건 충성했던 관행, 양당 체제의 기득권에 얼굴마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천받을 수 없던 그 관행이 문제이지, 각 지역에, 각 영역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례대표 의원들이 존중하듯이 비례대표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이 존중해 주셔야 다양한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국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가 났더라도 저희는 이번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한번 우리 동료들과 우리 후배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는 좀 했다 라고 뿌듯하게 이 회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내년 국회 이후에 이 자리에 설지 안 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해보고 싶은 건, 지금 이런 국회가 아니라 정말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제가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제가 농개처럼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